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여러분들과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만에 승무원이 된 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한 번 만에 승무원이 됐습니다. 저는 중국 동방항공, 그것도 외항사를 말이죠. 5개월 만에 합격을 했습니다. 5개월 동안 제가 준비를 한 기간 동안 승무원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를 꼭 생각을 해봤는데 3가지만 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뭘까요, 여러분? 다이어트. 여러분, 지금 제가 사실 아기 놓고 이제 살이 몸이 이렇게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어떡하겠어요. 나는 이미 결혼했는데 누가 잘 볼 일 있나?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실 승무원 준비를 하려면은 조금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승무원은 조금 더 이렇게 말라야 될 것 같고 우리 대구 말로 얄캉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필요해요. 그런데 사실 그때 제가 몸무게가 키 170에 67kg? 적은 몸무게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냥 적정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어린이집 선생님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린이집 선생님을 할 때는 사실 이 몸무게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 애 한 명 딱 안고 또 2애 딱 안고 이렇게 가기에는 체력이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그때 그 생각을 조금 한 게 내가 분명히 이런 어린이집 선생님을 해서 평생 동안 가는 것도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지만은 좀 더 넓은 세상을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나이 24살 때 1년 정도 그 어린이집 선생님을 하고 저는 승무원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몸무게가 사실 67kg. 이러면 절대로 승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저는 2달 동안요, 사과랑 고구마를 먹으면서 무려 10kg나 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15년째 사과랑 고구마를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정말 지독하게 뺐고요. 정말 이제 그 과일, 그 음식만 생각하면은 다시는 먹고 싶지 않을 만큼 열심히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그렇게 10kg에서 12kg 정도를 딱 빼고 나니까 어머 세상에, 나름 예뻐요, 여러분. 화장도 훨씬 잘 받습니다. 그 다음에 야채나 이런 걸 많이 먹어주게 되면 어때요? 피부가 깨끗해져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승무원을 도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2번째, 여러분들 이 2번째 참 중요한데 내 손에 흉터가 있다라든지 내 다리에 흉터가 있는 사람은 분명히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흉터를 잘 가려주셔야 되세요. 사실 제가 5살이 되었을 때 차 사고가 한번 났었어요. 그때 제 다리 한쪽이 완전히 흉터로 심하게 이렇게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딱 치마 5cm 있죠? 무릎에서 5cm 거기까지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걱정을 했어요. 이 흉터면은 지금 문제가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커버력이 이제 좀 있는 파운데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좀 살살살살 이렇게 모양을 안 보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외항사였기 때문에 치마나 이런 부분이 H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굳이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항아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치마를 샀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동방항공이 조금 독특한 게 1차 면접에서 이렇게 오리걸음을 시켜요. 그러면은 치마가 조금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 흉터가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치밀하게 제 흉터가 보이지 않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흉터가 있는 거는요, 여기에 칼날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여기가 끄어졌다라든지 그 정도가 아니면은 흉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약간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은요, 커버하시면 되세요. 그다음 3번째, 여러분. 3번째라고 한다면은 제가 외항사 쪽으로 지금 이제 갔잖아요. 중국 동방항공 하면 왠지 제가 굉장히 중국어를 잘할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중국 동방항공을 들어갈 때 제가 알고 있었던 중국어는 니하오마, 니츠팔로마, 이게 욕인 줄 알았어요. 밥 먹었냐 이런 얘기였는데, 그때 제가 사실 영어나 중국어, 사실 제가 어린이집 선생님을 했는데 어린이집 선생님이 원숭이가 멍키인 것만 알면 됐지 멍키 철자까지 알 필요는 없었잖아요. 그런 저였는데 어쨌든 이제 내가 외항사에 도전을 했으니 그러면 내가 영어나 중국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크게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이게 있어요. 바디랭귀지. 그 다음에 보여줄 수 있는 표정들, 이 모든 것들도 말의 표현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청각적인 모든 부분들에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질문이 이제 하나가 나왔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쉬운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How did you come here? 어떻게 왔냐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뭐 지금이라면 I came here by train. 나 기차 타고 와서 정도까지 하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by train. 기차에 의해. 그렇죠. 알아는 들었겠죠. 그런데 외항사에서 사실 이 정도로 한다라는 건 나 정말 영어 못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때 5명의 면접관이 있었는데 저를 딱 보는데 뭔가 한자로 혹은 한글로 굉장히 기분 나쁘게 글을 쓰는 게 느껴졌어요. 불합격이다. 이 느낌을 딱 받았어요. 정신을 차리죠, 홍민진. 지금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그래도 나 준비했던 거 끝까지 다 하고 가야지. 계속 웃으면서 해야지. 이 생각을 딱 가졌는데 그때 지사장님이 계셨습니다. 지사장님, 말 그대로 중국 동방항공 대빵! 지금은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이 지사장님이 중국 분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눌하게 한국말도 하실 수 있던 분이셨어요. 그분이 저희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영어, 중국어, 한국어 중에 가장 자신 있는 언어로 자기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막 영어로 얘기하고 막 중국어로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언어가 뭐겠어요? 한국어, 그쵸? 저는 거기서도 애국자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게 한국어로 얘기를 해요. 한국어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들어요? 잘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만국 공용어가 있죠. 15년 전 노래를 불렀던 면접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노래를 부를까 생각을 하다가 그 당시 제가 밀양 아가씨였어요. 저 고향이 밀양이거든요. 그래서 밀양 아리랑을 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저는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중국 동방항공 최고 인재 홍민진입니다. 자, 여러분, 이 얘기를 딱 듣고 이 노래를 듣는 순간 지사장님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합격을 했죠. 합격을 했으니까 제가 중국 동방항공을 갖고 지금은 제가 이렇게 선생님으로서 예승이들을 가르쳐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 중에서 중국 동방항공 최고 인재 이야기 있죠. 중국 동방항공, 중국 동방항공공司. 여러분, 생각보다요, 중국 발음하고 한국 발음이 비슷한 게 많아요.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그 발음과 그 느낌, 그 표정, 그 간절함.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외항사를 준비를 하든 국내를 준비하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말을 보여주는 이 감정인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말을 굉장히 좋은 내용이에요. 좋은 내용이지만 그 내용을 표현을 못한다. 그러면은 그냥 하게잖아요. 그냥 외운 거나 다닥다닥 얘기한 모국밖에 안 되잖아요. 내가 비록 안에 있는 내용은 좀 더 부실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감정을 담아서 면접관에게 날 좀 뽑아줘. 나 진짜 잘할 수 있어. 네가 하는 얘기 나 굉장히 잘 듣고 있고 나는 너가 하는 이야기에 굉장히 집중을 할 거야. 나 이 회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노력을 할 거고 라는 표정을 좀 더 많이 지어주시고 그 자세를 보여주신다면 여러분은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여러분,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구독은 있습니다. 구독해주세요. 뿅!